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고용암 정복에 나선 카티 치료제. 자, 베리스모는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HLB 계열사 생명과학 제약 테라페틱스 글로벌 주가 흐름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혈액암을 넘어서 고용암 정복에 나선 카티 치료제. 이런 제목으로 이 베리스모의 싱키르 110 관련되는 부분에서 임상 1상 관련해서 고용암 카티 치료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 암의 종류에 보면 이제 혈액암과 고용암이 있습니다. 예, 고용암이 거의 한 95%고요. 혈액암이 이제 한 5%다. 그러니까 고용암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제 장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덩어리를 형성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간에서 생겨나면 이제 간암이고 위에서 생겨나면 이제 위암이고 대장암 이런 식으로 이제 장기하고 연결되어서 이제 암의 어떤 명명이 되는 데 비해서 혈액암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혈관이라든지 림프계 요쪽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 쪽에 있는 혈관 세포들이 이제 암으로 변하는 부분들, 뭐 대표적인 이제 백혈병 같은 부분들이 있고, 림프도 보면 우리 온몸의 혈액과 더불어서 림프계 절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생기면 림프종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 이제 비율이 한 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암의 이제 원인에 보면 하나의 어떤 요인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특히나 이제 고용암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그래서 다형성인 요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 관련되는 부분을 보시면 타깃 자체가 계속 이렇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이제 암세포의 변이 과정도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타켓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발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고용암 쪽에서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이 고용암은 아주 특별한 몇 암을 재현하면 이 완치보다는 뭐 생존기간, 이 보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혈액암 같은 경우에는 완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혈액암 관련해서 이제 카티 치료제가 이 완치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전을 가지고 고용까지 나가면 이제 보존적인 어떤 생존율 증가 이런 거에 이제 혈액암과 같이 완치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심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원이 다양한 고용암, 그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인 자체가 많기 때문에 모든 병의 원인은 대부분 단백질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환경적인 요인이든 유전적 요인이든 이게 이제 뭐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세포 분열을 많이 하다 보면 정상적인 어떤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게 대부분입니다만, 일부 이제 이게 계속 이제 분열 과정을 겪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분열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서 유전자 변이가 생겨서 이제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문제가 생기는 형태가 나타나는 게 이제 타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이제 이 카티 치료제는 본래 이제 이 T세포가 있습니다. 이 벽혈구 안에 이제 T세포가 있는데, 여기다가 앞에다가 카라고 하는 게 키메라 항원 수용체, 그러니까 안티젠 리셉터니까 암세포를 잘 찾아갈 수 있는, 보통 이제 T세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지상 세포라든지 뭐 이런 어떤 항원을 제시하는 세포에 의해서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공격을 하는 형태인데, 이 암이 이제 딱딱하고 이제 종양 미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막이 있기 때문에 이 T세포가 제대로 작동 못하는 부분들을 유전적으로 조작을 가하는 거죠. 외부에서 조작을 가해서 몸 안에 다시 넣어가지고 이 처리를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가능한 형태에 나오기 때문에 이 고용암까지도 확대하는 R&D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용암 타켓의 어떤 치료제는 기존 카티 치료제의 한계, 카티 치료제도 이 뭐 재발이 나타나게 되면 쓸 수 없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이토카인 뭐 폭풍이 생겨가지고 부작용이 나온다든지 이런 어떤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 고용암 CAR-T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고 FDA가 고용암 대상으로 첫 번째 세포 치료제 이 암타그비가 이제 3월 달에 FDA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여기 보시면 셀룰라 테라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포 치료제죠. 그러니까 면역 강암제 중에서 대표적인 게 면역 관문 억제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라고 해가 뭐 CAR-T 치료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암타그비 같은 경우가 요게 이제 TIL이라고 해가지고 종양 침윤 림프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많이 이제 국내에서도 들어보면 NK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런 이제 면역 세포 치료제 또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CAR-T만 있는 게 아니라 요런 어떤 형태인데, 요 암타그비는 CAR-T는 아니고 요 이제 종양침윤 림프구입니다. 그러니까 종양침윤 림프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면역관문 억제제가 T세포가 암세포의 표면에 있는 이 면역관문을 이제 블락킹하는 어떤 부분들이 뭐 PD1이나 PDL1이나 CTLA 요런 게 나와가지고 T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데, 그 T세포가 요겁니다. 이 종양침윤제 하는 이제 T세포인데, 이 부분을 블러킹하는 부분들을 해제해가지고, 암세포 주변에 있는 T세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세포가 굉장히 이제 암살상 능력이 높은 어떤 부분인데, 암타그비는 이제 CAR-T 형태가 아니라 이런 데 종양침윤 형태 림프구로 이제 세포치료제 형태죠, 여기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했지만, 같은 면역세포 기반인 점은 같지만 CAR-T 치료제는 유전자를 변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CAR-T 치료제는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환자 몸 안에 있는 T세포의 암세포만 추적하는 이제 키메라 항원 수용체는 인공적으로 이제 가하는 거예요. 이제 몸에서 이제 추출해서 외부에서 이제 이 부분을 붙입니다. 바인딩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정식을 시켜가지고, 다시 몸 안에 이제 집어넣죠. 환자의 몸에서 분리해서 유전자를 조작한 다음에 배양을 해가지고, 환자에게 투여를 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죠. 한 번만 하는 게 이제 CAR-T의 단점이자, 그래서 뭐 약가 자체가 뭐 한 4억, 5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가 체내에 들어서 암세포와 만나서 카니까 이제 암세포를 찾아갈 수 있죠. 예, 그래서 T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요런 형태다. 그래서 CAR-T 치료제는 본래 이제 이 면역항암제가 2011년도에 면역관문 억제제가 여보이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2014년, 15년도에 이제 옵디보, 뭐 키트루다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렇게 나오고 난 다음에 CAR-T도 이제 이쯤에 나옵니다. 예, 14, 15, 16, 17년도에 이제 킴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스칼다가 이제 길리어드 쪽에서, 본래 길리어드 건 아닌데 인술에서 예스카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의 카빅티라든지 길리어드의 테카투스, 브리스톨 마이어스퀘어는 이제 면역관문 억제제도 있고, 그 다음에 CAR-T 쪽에서도 브레안제라든지 아벡마 뭐 이런 6개 정도가 지금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현재까지 이제 허가받은 CAR-T는 다 이제 혈액암 대상입니다. 고용암으로 이제 승인받은 CAR-T는 없는데, 고용암에서 효능을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암의 항원은 뭐 다양합니다. 보통 이제 CAR-T 같은 경우는 혈액암에 사용할 때는 CD 10인가요? 18인가 그거를 이제 기본적인 어떤 타켓을 하거든요. 혈액암 쪽에서 가장 많이 발행하는 타켓이 이제 CD 18, 19 뭐 요런 게 제일 많기 때문에, CAR-T 세포가 혈관 내피를 통과하기 어려워서 종양세포에 침입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면역 억제제인 뭐 종양 미세환경, 요거는 면역 항암제의 이게 암세포가 좀 딱딱하기도 하고 주변에 이런 어떤 방어막을 치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나 고용암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암에서는 이제 면역 항암제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병용을 쓰는 겁니다. 병용을.
자, 요런 어떤 상황에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HLB의 자회사인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여기에 이제 지분 관련되는 부분들과 향후에 이제 개발 파트너로는 자금 지원이 이제 대부분 되는 이제 HLB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요런 기사가 되면 이노베이션이 올라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용암 카티 치료제 요 킴리아 개발진들이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교 그쪽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개발진들이 이제 스타트업을 새로 만들었고 여기에 이제 시드 투자를 한 게 이제 HLB거든요. 상당히 매의 눈으로 이제 베리스모도 끄집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리보세라님의 초기에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지분 투자하는 거랑 뭐 비슷한 형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싱크레 110 같은 경우에는 혈액암뿐만 아니라 고용암 쪽에 이제 효능의 어떤 기대감이 높은 이 카티 치료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HLB가 이제 95,000원권에서 지금 견조한 흐름에서 양봉 흐름을 보여주면서 지금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2만원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라인대였고 이 유중 관련되는 노이즈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17,000원권의 어떤 회복과 이제 2만원대의 흐름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7,000원대의 회복을 빠르게 해야 되는 어떤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HLB와 거의 지금 차트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제약 같은 경우는 3만원대 지지를 확고히 하면서 한 35,000원권을 넘어가야 이제 3월 21일에 4만원대 이 흐름까지도 다시 갈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테라피틱스가 가장 그동안 강했는데 이 이제 학회 모멘텀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AICR 관련되는 부분 발표 이후에 이제 지금 주가가 4일째 지금 떨어졌거든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이틀 동안 추세 전환이 나와 있고, 그래서 13,000원권 자체가 이제 피보나치 눌림목 가격인데, 일로 이제 13,000원대 회복을 이번 주에 이제 보여주느냐가 뭐 테라피틱스 입장에 굉장히 뭐 중요할 거고요.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이노베이션이 이제 이렇게 흐름이 오늘 갭다운 양봉이 나온 것은 이제 뭐 베리스모 관련되는 부분, 글로벌도 이제 여기에 이제 지분 관련되는 흐름이 있습니다만, 5일선 흐름을 지키면서 밑꼬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HLB와 이선 종목의 순환매,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까지 지금 흐름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이제 견조함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5장 까지 이어가는지 여부를 계속 체크하시면서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구간인 만큼 무료 카톡방 관련해서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됩니다.